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캐나다 공립학교 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이선생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 첫 방은 캐나다에서 교사로 어떻게 공무원이 되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뭐 따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사들은 그 도시에 도시별로 취업이 되는데요. 그 도시별로 취업이 되는 순간 시 공무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질 이 방송들이 첫 번째로는 캐나다에 이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두 번째는 이미 캐나다에 있지만 뭔가 좀 더 안정된 스테이블한 잡을 구하고 계신 분들이나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도 한국에서 임용고시로 속을 썩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학교에서 재직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제작될 예정이고요. 오늘 첫 방이라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이제 교사라는 것이 한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 땅에서 현지 아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인데 나의 영어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막연한 영어의 두려움에 대한 제가 현실적인 지침을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교사가 되는 방법과 캐나다에서 교사가 되는 방법의 차이가 꽤 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교사 연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째로 영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실 누구나 있죠. 저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대학교 교육까지 받은 완전 토종 한국인이기 때문에 진짜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요. 피곤하면 막 말을 버벅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 마음을 잘 알죠. 근데 사실 너무 다행인 것은 이 교사라는 직업은요. 어디 출장을 가거나 제가 뭐 바이어들을 만나거나 이런 일들이 아니라 정말 아침부터 오후까지 정말 하루 종일 학교 빌딩을 나가지 않는 그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학교 안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학생들 아니면은 간혹 미팅이 있을 때마다 대화를 해야 하는 동료 교사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해야 되는 어떤 말을 할 때 필요한 단어라든지 뭐 구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고 그런 패턴화되어 있는 것의 반복의 연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리스닝만 어느 정도 된다 하시면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패턴을 좀 공부하셔서 이제 그거를 응용하시면 그거는 딱히 두려워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상. 그다음에 저의 이제 그 영상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은 제가 실제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상대로 또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실제로 쓰여지는 그런 말들을 단어나 표현들을 제가 강의를 할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교사가 되는 것과 캐나다에서 교사가 되는 것의 차이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케이스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캐나다에서 교사가 되는 것이 더 빠르고 간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과 캐나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캐나다에서는 임용고시가 없습니다. 시험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으시나요? 저도 그런 게 큰 메리트로 작용해서 이제 교대로 진학을 했는데 여기는 교대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1년이 채 되지가 않아요. 교대 프로그램 자체가 11개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패스하면 졸업하는 동시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지만 미국에서 대학원 석사 과정을 3년 했거든요. 그렇게 유학 생활을 한 친구들에게는 영어권에서 이제 대학 교대를 들어가는 입학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영어권 국가에서 최소 3년 이상 프로그램을 수료한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 와서 다시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물론 들어가긴 했지만 교대 11개월 프로그램만 마치고 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한국 토종인이고 정말 유학생의 그 경험이 없다. 유학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뭐 내가 나이가 어리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돈의 여유가 있으면 캐나다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대학을 시작해도 되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보조 교사로 시작하시는 거를 권해요. 그 보조 교사를 2년 정도 하시게 되면요. 월급도 받고 뭐 소정이지만 월급도 받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교대 입학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영어권 국가에서 3년 이상 수료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더 추후에 제가 디테일 잡아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교사 연봉 궁금하시죠? 일단은 교사 연봉은 1년으로 쳤을 때 한국 돈으로 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선생님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년에 5천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되거든요. 근데 보통 1년 연봉이라고 하면 12개월로 책정을 하는데 교사들은 10개월로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5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교사들은 이제 학기 중에 방학이 많잖아요. 총 방학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2주, 봄방학 2주 해서 총 4주. 한 달 동안은 정말 집에서 팽팽 노셔도 월급이 꼬박꼬박 따박따박 나오고요. 발음이 안 되네. 근데 문제는 여름방학인데요. 여름방학은 보통 2개월이 넘는 장기간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는 학교 자체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no work, no pay 개념으로 여름에는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캐나다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 잡을 수 있는 단기 잡이 굉장히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 더 example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참 저는 이게 신기했는데 캐나다는 한국이랑은 달리 공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교사들도 자기가 가리키는 그 클래스 외에 과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과외 선생님으로. 너무 신기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학교의 선생이에요. 영어 선생. 근데 제 새끼들 중에 한 명이 이게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너는 수업 후에 나랑 과외를 하자꾸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거는 상도에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 소속된 아이라든지 아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료 선생님 아름아름 해서 이제 엑스트라 캐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다시 교사 연봉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로 책정을 해서 대학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은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벌 수가 있고요. 이외에 뭐 과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름 방학 때 벌 수 있는 그런 돈들을 합치면 정말 나쁜 연봉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건요. 이 교사들은 시공무원이라고 했잖아요. 매년 올라가는 호봉 제도가 되게 좋아요. 1년에 얼마나 받냐면 매년 30만 원,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 오르거든요, 호봉제가. 그러면 산수를 해보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풀타임 잡을 잡아서 쉬지 않고 5년을 달렸어요. 그러면은 1년에 30만 원, 5년이니까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개월 동안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오로지 학교에서만 받을 수 있는 돈이 650이 된다는 얘기죠. 그 과외 활동과 여름잡을 빼고도. 오늘 첫 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셔서 또 구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종 모양의 그 알림 아이콘을 누르셔야 알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그러면 캐나다 현지에서 교대 입학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최신 정보를 가지고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을 하셔서 방송을 계속 보셔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의 상황이 다르고 처한 그런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만간 한국에 날아가서 뭐 몇 명이 모이시던 간에 제가 Q&A 이벤트 형식으로 직접 얼굴 뵙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제가 가질 플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한국에 계신 또 캐나다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캐나다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